네, 코스닥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코스피는 소폭 마이너스를 약보합으로 혼조권인데요. 오늘 시황 해설하고 이번 주 전략 세우겠습니다. 테이버 김태형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미국의 FOMC입니다. 그에 따라서 뭐 결정 자체보다는 이제 코멘트 이런 게 이제 부담을 좀 줄 수 있고요. 네, 산타랠리 연준의 결정에 달렸다. 뭐 동의합니다. 그 얘기 하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금요일 미국 고용지표 나왔는데요. 예, 그거 좀 평가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있을 FOMC는 관전 포인트가 무엇인지요? 일단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는 전년 대비 YOY 기준으로 임금 상승률이 좀 진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환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용 보고서 자체를 놓고 보면은 여전히 고용이 강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용 보고서가 나온 직후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하는, 말 그대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고용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연준의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연기될 것 같다,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금요일 날 밤 12시에 나왔던 이제 미국에서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 이 부분에서는 기대 인플레가 1년, 5년치 모두 이제 급격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월마트 CEO가 나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는 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거의 우세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시장의 기대가 앞서간다는 매파적 발언을 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까요? 일단 지금 패드와치 기준으로 보시면은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확률 같은 경우에 45% 확률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55% 확률로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년 5월 기준으로 금리 인하 확률은 무려 7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4명 중에 3명은 내년 5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파월 의장 혹은 연준에서 이번 FOMC 회의에서 점도표를 이제 찍게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시장 기대치를 만족하게 될 것이냐, 그리고는 물론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연준은 조금 더 강경하게 이렇게 점도표를 찍을 것이고 인터뷰를 할 것인데, 이 부분이 얼마나 시장에서 익스큐즈가 될 것인가, 이게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점도표가 나오는데요. 이제 시장은 항상 시장은 먼저 가잖아요, 그죠? 내년 3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점도표도 그렇고 제롬 파월 의장이 최근 얘기처럼 이제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 하게 되면 또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미국은 또 선물옵션 우리도 이번 주가 동시 만기일인데 미국도 이번 주에 만기일 있나요? 그런 변동성은 시장에 크게 고려 안 해도 됩니까?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서 선언 만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FOMC 바로 다음 날이라고 네.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 기준으로는 24시간 정도의 여유가 남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의 방향성보다는 다음 주의 방향성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12월 초부터도 계속해서 월스트리트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시장이 너무 채권 시장에서 과매수되고 있다, 그리고는 연준의 이번 12월 FOMC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고 평가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주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은 많이 적습니다. 다만 선언 만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다음 주에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그런 전망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번 주는 조금 관망하는 심리가 우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는 이제 정부가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공매도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 얘기 나오다가 주말에 그냥 급작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 주말에 나오진 않았는데요. 얘기는 나옵니다.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안 되면 사실 별 의미가 없고요. 된다고 했을 경우에 연말에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이슈가 호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장기적으로 끌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대주주 과세라고 했던 부분이 나왔던 게 2000년 초반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100억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기준이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10억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이제 직계 가족까지 합산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게
1년 내내 10억 대주주 과세, 말 그대로 한 종목을 10억 이상 매수를 했을 때 대주주로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뭔가 하나의 대한민국의 규제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연말에만 10억을 보유하지 않으면은 요 규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것은 그 이제 과거 구시대에 있던 말 그대로 연말에 1회 배당이 있었고 그 시기에 10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분류하던 그 요건을 여전히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30억으로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뭔가 규제를 뭔가 풀어내는 혹은 뭐 인플레이션에 맞서가지고 경제적인 이런 흐름에 논리적으로 맞는 뭔가 규제 완화 장치인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우리가 지분율 기준으로 대주주로 규제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매우 보기 드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것을 원점에서 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호재이겠지만 이게 또 30억으로 올린다고 하면은 뭐 10년만 지나도 강남 아파트가 지금 10억 하는 게 30억 할 겁니다.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도적인 문제야 뭐 정책이라고 하는 게 또 시장의 상황이나 여론을 반영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들 한 종목 10억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냐? 이건 뭐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가 그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책보다는 어떤 시장 영향인데 지난번에 공매도 제한 나왔을 때도 그날 하루 코스닥이 이제 급등하고 나서 사실 뻗어가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 정도의 발표가 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하루 이틀짜리의 이 강세로밖에 이 영향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 문제는 그래서 과연 뭐 10억이나 30억이나 네. 대주주 과세를 풀어준다고 해가지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바뀌냐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네, 그래도 이제 연말마다 수급이 이슈가 계속 누르드는 게 좀 배제가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수급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겠으나 이 기업의 체력에는 전혀 뭐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그저 하루 이틀의 출렁거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빼놓고 이제 연초에 다시 사고 이제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양이 계속됐잖아요. 어쨌든 간 하려면 그나마라도 좀 빨리 하는 게 좋다. 네. 12월 24일, 25일 성탄절 월요일이잖아요. 네. 25일 날 성탄절 선물로 주게 되면 너무 늦다. 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수급보다는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이나 주도주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역시 그 핵심에 반도체가 있고요. 엔비디아의 대항마인 이제 AMD가 AI 반도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또 이제 인터넷 빅테크사들도 그걸 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는 일단 투톱,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반도체 관련돼서 AMD가 M1300X라고 하는 새로운 AI 반도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시했던 목표치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2024년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 시장 점유율의 10%를 뺏어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매출 목표를 20조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이 20조를 온전히 가져온다고 해도 큰 뭐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또 메모리의 매출은 여기에서 한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익을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AI 반도체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는 지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라는 이런 용어들, 그리고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데이터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질 것이다. 그리고는 메모리가 많이 판매될 것이다라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을 보시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10조에서 한 11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이제 영업이익의 목표치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메모리 가격의 반등이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이야기, HBM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영업이익이 잘 쌓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95조에서 100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승하는 그런 추세 속에서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10배에서 한 15배 정도가 시가총액으로 기록이 됐었고요. 그러면은 내년도 기준에서 100조에서 150조 정도의 뭐 이제 시가총액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5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HBM 시장, AI 반도체 시장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아직까지 상승 사이클의 중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4년도도 중요하지만 25년도까지의 이 AI 반도체 시장 혹은 데이터 시장이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는 우상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삼성, SK 하이닉스 둘 다 좋게 보시고요. 네. 할 얘기가 많네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아무래도 연말이라 약간 더 종목 장사로 가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증권사에서 최근에 이제 목표가 상향 종목을 저희가 좀 뽑아봤고, 이걸 보여드리고 또 테이버님의 종목별로 좀 코멘트나 유망 종목을 들어볼게요. 보면 한 주간 목표가 상향 종목입니다. 방산, LIG 넥스원, 세경하이테크, YG는 이제 뉴스가 좀 있었고요. 아프리카TV, CJ 대한통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들어가 있고요.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 그다음에 한솔케미칼, 소재 쪽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아프리카TV나 뭐 이런 것들은 트위치, 네, 그러니까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잖아요. 트위치가 내년 2월에 한국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해서 사실 카페24, 아프리카TV 이런 종목이 강하게 올랐었잖아요. 수혜주는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은 트위치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한다라고 했을 때 당장 이제 가장 크게 수혜를 본다라고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건 아프리카TV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하는 그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네이버에서 치지직이라는 서비스를 내기로 했습니다. 네. 원래 준비하던 프로젝트였는데 이거 타이밍이 좀 잘 맞아 떨어지면서 기존에 트위치에서 방송하던 방송인들을 네이버가 한꺼번에 이제 안아가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물밑 작업이 항상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치지직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에서 내년 2월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타이밍도 적절하게 좀 맞아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프리카TV와 네이버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두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은 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좀 고여 있다라는 표현이 좀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웹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색 서비스도 마찬가지, 쇼핑도 마찬가지 조금은 이제 올드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커오고 있는 이제 자라나고 있는 이런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나 인스타그램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프리카TV 역시도 젊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가장 젊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었던 트위치가 한국 시장을 철수하면서 양사가 이쪽에서 이제 발생하는 트래픽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타는 그런 사업자 중에서는 가장 강한 좀 포지션을 잡고 있다. 이게 가장 강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는 소통과 후원이 좀 활발합니다. 지금 우리가 트위치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라이브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TV도 마찬가지로 라이브 우리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라이브 플랫폼에서 후원 문화가 가장 잘 확보되어 있는 그런 문화가 잘 잡혀 있는 곳은 결국에 트위치와 아프리카TV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위치가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점에서는 후원 문화 기준으로 보시면은 아프리카TV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자본력이 있습니다. 이 자본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제 규모 있는 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아프리카TV가 조금 뭐 불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나온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게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돈이 되냐 그러면은 사업 규모는 매우 크지만 돈은 안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좀 더 어찌 보면 돈이 되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는 캔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방송에 대해 가지고 약간 통계를 내신 좀 재미있는 흥미있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아프리카TV가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그 역캠분들의 캠 방송을 하시는 분들의 절반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15에서 20% 정도 증가한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점도 보시면은 결국에는 돈이 되는 스트리머를 얼마나 많이 유치할 수 있느냐가 아프리카TV와 네이버의 향후 방향성, 확장성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목표가 상향 종목 가운데 YG엔터가 있었는데요. 블랙핑크 전원 재계약 소식으로 이제 강하게 올랐지요.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에서 평가들이 대체로는 긍정적이지만 또 좀 엇갈려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YG엔터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일단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축구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YG엔터에서 블랙핑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중에서 손흥민의 포지션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글로벌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돈이 되는 그러한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블랙핑크는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나오던 매출 이거는 유지될 수 있다 혹은 좀 더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제 넥스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강인과 같은 선수가 YG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신규로 나오는 그런 뭐 새로 나오는 여러 아이돌 그룹들을 보실 때는 좀 주목받는 곳이 SM이나 하이브가 주목을 받고 있고, Y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조용했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나 미국에서 현지 아이돌을 육성하겠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YG는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부족하다라는 점, 그리고는 이번에 블랙핑크를 재계약하면서 이 재계약이 완전한 이제 계약이냐, 그리고는 또 이 부분에서 계약금이 얼마나 지급되었느냐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뭐 호재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 요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는 그 다음 넥스트를 양성하는 이 사업이 아직까지는 별 진척이 없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됐든 다른 여러 아이돌들의 이제 성장도 이제 관찰하셔야 된다. 요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YG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다른 엔터사들도 이제 워낙 많이 조정받았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잖아요. 하이브나 JYP나 SM이나 다른 엔터사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하이브 같은 경우 혹은 네. JYP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이 늘어나는 섹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장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중요한 거는 숫자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탄소년단 BTS에서 군입대가 연이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를 표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의 실적은 꾸준히 잘 나오는 중이고요. JYP 같은 경우에도 과거부터도 숫자가 잘 나오는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았다라는 점에서는 앞으로도 이제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거기 CEO 분들도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아이돌 문화가 뭔가 좋은 노래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좋은 문화다, 좋은 현상이다 해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노래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 부분도 어찌 보면은 하나의 한계점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숫자를 보시면서 숫자에 맞는 이제 투자를 하시면은 계속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크로 얘기도 했고 종목 얘기도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번 한 주 종목 포트 전략 좀 마무리해 주고 가세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저는 매수하면은 좀 위험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좋을 종목들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모아가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으나, 인덱스적인 측면이나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조정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런 자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12월 FOMC 전까지는 매수하는 게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가장 이제 큰 방향성은 결국 매크로입니다. 매크로가 우위에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실적을 놓고 보면은 이제 전반적인 실적은 안 좋다, 내년도가 부정적이다라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좋아질 종목들, 좋아질 업종들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 부분에서 뭐 12월 FOMC를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수 조정이 조금 뭐 두렵다라고 하면은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지수 조정 이후에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월요일 시황 해설과 전략 테이버 김태영 작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고민 나누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